자, 대선 앞두고 저희가 마련한 특별 코너입니다.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대선 판읽기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수치에 굉장히 민감한 때가 왔습니다. 네. 민감하고 정당도 민감하고 지지자들도 민감하고 다들 민감해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기법에 따라서 수치가 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토론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론회 직후 그리고 주말 그리고 토일 이런 식으로 목금금토토일 여론조사들이 쭉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중에서 오늘은 어떤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겁니까? 예, 저 리얼미터가 좀 사정이 생겨서 리얼미터가 주간 집계를 좀 얘기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거를 발표를 못 해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죠. 왜 못 하게 됐는지. 네.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발표를 못 합니다, 지금. 예, 이 한국사회여론조사 조사는 금요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 TV 토론이 있었으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것도 남의 결과잖아요. 예, 그것도 다룰 수 있어요? 이미 공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거라도 공표된 거는 막 쓸 수 있습니까? 예, 빨리 하시죠. 시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오자 다자 대결을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가 46.9%. 그리고 안철수 조사기호 말하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34.4%. 그래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12.5%포인트 차이입니다. 지난주의 결과를 보면 문 후보가 41.8%, 안 후보가 37.9%, 약 4%포인트 차이가 났는데요. 한 3배 정도 그 차이로 보면 한 4배 정도 벌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면 사실상 바짝 붙어서 양자 대결 구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1000명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오차범위 내로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10%포인트가 넘었음으로써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리얼미터 조사가 아니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리얼미터 조사도 이제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저희는 일간 조사인데 4일 연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중간 집계 또한 좀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죠. 홍 후보도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6.8% 나왔고요. 유 후보가 3.4% 그리고 심 후보가 2.9%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난 주말 금토 여론조사인 거죠? 금토 여론조사였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MBN 의뢰로 해서 그 TV 토론을 누가 잘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금요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조사를 했습니다. 그 리얼미터가 직접 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때는 문 후보가 45.4%, 안 후보가 30.7%, 한 15%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건 리얼미터의 토론회 직후의 여론조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가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향을 봤을 때 지금까지 무난 양자 구도를 많이 얘기해 왔는데 좀 약화되는 양상,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고 또 어떤 조사는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 구도가 좀 약화되는 양상이다. 네네. 그게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금토 수치와 그리고 리얼미터의 토론회 직후 수치라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 한국리서치가 JTBC 의뢰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15, 16일 날 토일요일이죠. 그 다음이네요. 여기는 이제 조사 개요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이 조사의 일주일 전에 를 비교를 하면 무난의 지지율이 조금 여기서도 벌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안철수 후보가 무섭게 추적을 하고 골든 크로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지난주가 중요하다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고요. 이 추세로 쭉 가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정 국면이 들어가면 이제 하락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새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와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향성으로 보자면 아마도 토론회라든가
가족 관련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주중에 벌어지는 양상으로 생각보다 단설 유치원 논란이 상당히 컸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 일간 조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런 공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크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대선 전국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기사들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보고 그 TV 토론 평가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TV 토론을 봤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관심 집중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그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언론 기사로 논평하는 수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료를 찾아봐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방정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투표 참여하겠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것이 한 80%대 초반대로 나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아 그래요? 다른 과거의 선거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주 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탄핵 정국을 지냈고 좀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이번엔 잘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예년의 선거에 비해서 높은 데다가 그리고 이제 검증 기간이 짧다 보니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직접 찾아보는 경향이 더 높다 예전보다. 예, 직접 찾아보는 경향도 많고 직접 TV를 보는 경향도 많고. 그러니까 언론의 평가를 과거에는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았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검증하겠다고 그렇죠. 자세히 데이터를 들여다보는군요. 예, 아무래도 종편이라든지 여러 미디어들이 많이 생겼지만 미디어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 일변도였다가 최근 주말 사이에 토론회 이후 주말 사이에 3개의 여론조사가 수치야 뭐 좀 다릅니다만 그 여론조사 기관의 전주와 비교했을 때 하락 국면에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추세가. 원인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원인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국민의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그 비국민의당 지지층, 구여권 지지층을 포함해서 뭐 무당층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그것을 확장성이라고 이제. 확장성인데 확장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 확장성은 좋은 거지만 그 지지층의 응집력 자체가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보수층, 구여권 그 지지층은 강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 후보를 따라잡으려면은 진보적이라든지 그 중도적인 진보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설 유치원 논란이라든지 그 부인을 비롯한 어떤 검정 논란 또 최근에는 영입 인사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보적인 성격의 중도층 이런 부분들을 끌어들이는데 좀 한계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도 좌파 혹은 중도 진보라고 표현할 안철수 후보 표 안에 보면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스펙트럼이 정말 넓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후보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논란이 그 왼쪽 편에 있는 후보 그러니까 유권자층을 좀 움직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보수층 그러니까 아까 응집력이 약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보수층에서도 약간 이탈하는 그러니까 홍 후보가 4.12 재보선에서 자유한국 등이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국면을 맞고 있고 그리고 유 후보 또한 토론회 이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보수층도 일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제 토론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그 유승민 후보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많이 꼽았는데요.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요일 날 토론회 끝난 이후에 금요일 날 긴급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가장 잘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33.7%, 안 후보가 21.7%, 심 후보가 12.2%, 유 후보가 11.8%, 홍준표 후보가 9.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심상정 후보하고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4%
정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금방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부 다 10%대로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하는 수치가 나온 것은 그냥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네. 자기 지지층에서 잘했다고 한 거고요. 그런데 심 후보와 유 후보는 자기 지지층을 넘어서는 수치가 나온 거죠, 이게. 네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재밌는 조사를 했는데 아까 이제 이 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문안 두 후보가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된 그 사안 중에 TV 토론에서 가장 관심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벌어진 이유랄까요? 그런 부분 좀 간접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일자리와 재벌 개혁이 38.7%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폐 세력 지지 논란이 18.4%로 2위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그 TV 토론 내에서 어떤 이슈의 선점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에서 안 후보보다는 유 후보 안 후보보다는 문 후보 쪽으로 좀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심 후보, 유 후보 두 분 모두 TV 토론을 자기가 받고 있던 지지율보다 더 잘했다고 2배 이상. 맞습니다. 2배 이상 3배 정도.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아니었던 사람들한테 어필했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 후보의 지지율도 지금 받는 국면입니까? 유승민 후보의? 지금 금방 소개해드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하면은 크게 반등했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에 좀 다시 조금 이번 주 초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는 바입니다.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면 최대 수혜자가 유승민 후보가 되지 않겠냐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근데 한 번 잘해도 계속 잘하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인상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리얼미터가 조사했지만 리얼미터가 조사한 걸 발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래 저희 리얼미터 정례 조사 일간 조사가 MBN하고 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국민의당이 저희 조사를 가지고 검찰 고발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MBN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결국 그 결과 어제 MBN이 리얼미터와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아침 9시면 저희 주간 집계가 전부 다 공표가 되는데 그래서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계약도 어제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조금 이례적이죠. 예, 모든 정당이 선거 국면만 되면 사실 다 예민해지는 건 당연한데요. 그래서 방송국에도 항의하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을 특정해서 검찰을 고발하고 그래서 계약이 중단되는 건 제가 처음 봤네요. 이거. 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주간 집계를 했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영원히 못하는 겁니까 수치는?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CBS 저희 CBS의 김현정 뉴스하고 이제 계속 우리 경쟁 프로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CBS 김현정 CBS 모 현정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마 앞으로 이제 주간 집계 CBS가 어디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광고를 해드리는. CBS, 김현정 쇼에서. CBS 의뢰로 저희 이제 주간 조사는 아마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발표 못했던 거는 CBS 김현정 쇼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나가나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 조사. 금요일 조사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간 500명씩 해서 그건 아까 1000명. 약간 언급했잖아요, 숫자. 그건 다릅니다. 그건 긴급 따로 편성한 조사이고 저희 종례 조사. 이렇게 많아요, 조사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한 11시쯤에 목금 이틀간 조사한 이제 금요일 일간 조사를 이제 릴리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사 개요는 말씀해 주세요. 이때가 쭉 얘기했던 것 중에. 조사 개요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실시됐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선 81%, 유선 19%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7.3%이고요. 그리고 리얼미터
대선 토론 긴급 조사는요. 이 조사는 MBN 매일경제가 의뢰했고요. 리얼미터가 실시했습니다. TV 토론 다음 날인 4월 14일 날 실시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선 90%, 유선 10% 자동 응답 조사를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0.6%고요.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지금 소개해 주신 세 개의 여론조사는 네. 그 각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것의 전주 수치에 비해서 전주 수치, 네. 예, 수치.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기간 내의 전주 네. 수치에 비해서 격차가 벌어졌다. 맞습니다. 이게 추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 그 수치 발표된 것 중에 오늘 나온 것 중에 이제 중앙일보 수치는 이제 제가 개요를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네.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중앙일보의 또 여론조사를 보면 딱 붙었어요. 네네. 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다른 여론 세계 여론조사 기관은 한 10%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가 나왔는데 주말 네네. 거는 네. 중앙일보 거는 거의 1% 가까이 붙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뭡니까? 저는 여론조사도 경향성은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이유를 듭니다.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그리고 소위 이제 네. 샘플이 뭐였냐? 예, 샘플이 뭐였는지 골고루 조사했는지 이 부분이 샘플링의 문제. 예, 샘플링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유선하고 무선의 비율과 상당히 그 가깝게 그 비율과 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선 비중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근데 지금 중앙일보 조사의 유무선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알려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네. 소재를 다룰 시간은 안 되는데 네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여론조사 수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건 선거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냥 추세를 보는 건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건데 이 추세를 보기에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뭐가 맞는 추세인지는 헷갈리는 거죠. 네, 아무래도 물론 이제 다른 조사들도 전부 다 좋은 조사 기관들이고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대선 조사에서는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라든지 금방 소개해드린 어떤 이런 조사기관처럼 유무선 비율이라든지 조사 방식이라든지 설문지 문안이라든지 그걸 고정적으로 계속 동일하게 시행하는 조사기관의 전체적인 경향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세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그 TV 토론을 누가 잘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금요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조사를 했습니다. 그 리얼미터가 직접 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때는 문 후보가 45.4%, 안 후보가 30.7%, 한 15%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건 리얼미터의 토론회 직후의 여론조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가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향을 봤을 때 지금까지 문안 양자 구도를 많이 얘기해 왔는데 좀 약화되는 양상,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고 또 어떤 조사는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 구도가 좀 약화되는 양상이다. 네네. 그게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금토 수치와 그리고 리얼미터의 토론회 직후 수치라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 한국리서치가 JTBC 의뢰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15, 16일 날 토일요일이죠. 그 다음이네요. 여기는 이제 조사 개요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이 조사의 일주일 전에 를 비교를 하면 문안의 지지율이 조금 여기서도 벌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그 안철수 후보가 무섭게 추적을 하고 골든 크로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지난주가 중요하다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고요. 이 추세로 쭉 가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정 국면이 들어가면 이제 직접 찾아보는 경향이 더 높다 예전보다. 직접 찾아보는 경향도 많고 직접 TV를 보는 경향도 많고. 그러니까 언론의 평가를 과거에는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았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검증하겠다고 자세히 데이터를 들여다보는군요. 예, 아무래도 종편이라든지 여러 미디어들이 많이 생겼지만
미디어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 일변도였다가 최근 주말 사이에 토론회 이후 주말 사이에 3개의 여론조사가 수치야 뭐 좀 다릅니다만 그 여론조사 기관의 전주와 비교했을 때 하락 국면에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추세가. 예, 원인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원인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국민의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그 비국민의당 지지층, 구여권 지지층을 포함해서 뭐 무당층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다 가지고 그것을 있는데 확장성이라고 이제. 예, 확장성인데 확장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 확장성은 좋은 거지만 그 지지층의 응집력 자체가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보수층, 구여권 그 지지층은 강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 후보를 그래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오자 다자 대결을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가 46.9% 그리고 안철수 조사 기호 말하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34.4%. 그래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12.5%포인트 차이입니다. 지난주의 결과를 보면 문 후보가 41.8%, 안 후보가 37.9%, 약 4%포인트 차이가 났는데요. 한 3배 정도 그 차이로 보면 한 4배 정도 벌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면 사실상 바짝 붙어서 양자 대결 구도라고 할 수 있죠. 예, 1000명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오차범위 내로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10%포인트가 넘었음으로써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리얼미터 조사가 아니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리얼미터 조사도 이제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저희는 일간 조사인데 4일 연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중간 집계 또한 좀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죠. 홍 후보도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6.8% 나왔고요. 유 후보가 3.4% 그리고 심 후보가 2.9%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난 주말 금토 여론조사인 거죠? 금토 여론조사이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MBN 의뢰로 하락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새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야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향성으로 보자면 아마도 뭐 토론회라든가 가족 관련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둘 중에 생각보다 네. 단설 유치원 논란이 상당히 컸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 일간 조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런 공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크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대선 전국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기사들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보고 그 TV 토론 평가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TV 토론을 봤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관심 집중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그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언론 기사로 논평하는 수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료를 찾아봐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방정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투표 참여하겠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것이 한 80%대 초반께로 나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아 그래요? 다른 과거의 선거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주 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탄핵 정국을 지냈고 좀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이번엔 잘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예년의 선거에 비해서 높은 데다가 그리고 이제 검증 기간이 짧다 보니 이런 논란이 있을 자, 대선 앞두고 저희가 마련한 특별 코너입니다.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대선 판읽기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수치에 굉장히 민감한 때가 왔습니다. 민감하고 정당도 민감하고 지지자들도 민감하고 다들 민감해요.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기법에 따라서 수치가 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토론회.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직후 그리고 주말 그리고 토일 이런 식으로
목금금토토일 여론조사들이 쭉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중에서 오늘은 어떤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겁니까? 예, 저 리얼미터가 좀 사정이 생겨서 예. 리얼미터가 주간 집계를 좀 얘기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거를 발표를 못 해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죠. 왜 못 하게 됐는지. 예.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발표를 못 합니다, 지금. 예, 이 한국사회여론조사 거 조사는 이제 예. 금요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목요일 날 그 TV 토론이 있었으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것도 남의 결과잖아요. 예, 예. 그것도 다룰 수 있어요? 이미 참고로- 공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거라도 공표된 거는 막 쓸 수 있습니까? 예, 빨리 하시죠. 시간 없습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